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지압 신공입니다.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수족냉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족냉증은 기온과 상관없이 손과 발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말초 증상이 아니라 말초혈관 질환, 자율신경 기능 이상, 기혈순환의 저하, 장부 기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족냉증은 체질적인 경우와 함께 특별한 원인이나 특정한 질환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소음이나 태음인 일부에서 자주 나타나고 자율신경 불균형, 만성적인 스트레스, 비위 기능 허약 때문에도 나타납니다.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 속이 냉하면 손발도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혈압, 과도한 다이어트, 근육량 부족도 수족냉증을 유발합니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먼저 레이노병 혹은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관염에 의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당뇨병성 말초신경 변증, 류마티스 질환 등 자가 면역 질환도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적인 질환 치료가 우선이며 혈자리 지압법은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인 수족냉증은 일반적으로 혈자리 지압으로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기질적인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기능적, 체질적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탑 5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삼리입니다. 수삼리는 발꿈치 바깥쪽 주름에서 손 쪽으로 약 3촌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수삼리혈은 수양명 대장경상이 있는데 수양명 대장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곡지혈입니다. 곡지혈에서 수양명 대장경상에 3촌 떨어진 곳이 바로 수삼리혈입니다. 이 부위가 바로 수삼리입니다. 수삼리 혈자리의 효능으로는 상지의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손의 냉증, 저림, 무력감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친구대성이나 동의보감을 보면 이 수삼리는 상지 마모감, 저림에서 나타나는 통증, 그다음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압법을 보면 엄지나 지압봉으로 뼈 바깥쪽을 향해서 5초간 5회 반복하면 됩니다. 지압봉이 있으면 지압봉으로 5초간 5회를 양쪽 번갈아 가면서 지압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지긋하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 뜸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스티커 뜸을 불을 붙여서 이렇게 자극을 해도 됩니다. 스티커 뜸은 하루 1회에서 2회 정도, 한 번에 3장에서 5장 정도 뜸을 뜹니다. 끝까지 탈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만약에 타면서 따끔거리는 자극이 있으면 바로 뗍니다. 그리고 새로 불을 붙여서 이렇게 5장을 반복하면 됩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바세린을 약간 바른 상태로 뜸을 떠도 좋습니다. 두 번째, 온유혈입니다. 온유혈은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곡지에서 여기가 양계혈입니다. 곡지에서 양계혈의 중간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가장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양계혈에서 수양명 대장경상으로 5촌 떨어진 곳입니다. 5촌이면 3촌, 2촌. 이 부위가 온유혈입니다. 양계혈에서 3촌, 2촌 떨어진 곳이 바로 온유혈입니다. 혈자리 이름도 따뜻함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유.
손이 유독 차가운 경우나 갑자기 손에 냉감이 심해질 때, 치통이나 입안이 얼었을 때, 팔의 냉증을 다스릴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지압법은 역시 엄지손가락으로 온유를 지압해줘도 좋고 5초간 5회를 반복합니다. 역시 지압봉이 있으면 지압봉으로 이렇게 지긋하게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극을 하다 보면 손끝부터 서서히 온기가 되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티커 뜸도 하루에 1, 2회 정도 1회 3에서 5장 정도를 반복해서 스티커 뜸을 붙이면 됩니다. 세 번째, 족삼리혈입니다. 족삼리는 무릎 아래 외측으로 독비열 아래 삼촌입니다. 족삼리혈은 무릎 바깥쪽 외스랑 독비열에서 아래로 3촌 떨어진 거리입니다. 3촌은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붙인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보면 이 부위가 바로 족삼리혈입니다. 외슬안에서 아래쪽으로 3촌 떨어진 거리가 족삼리혈입니다. 족삼리는 전신 기혈을 생성하는 혈자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강화시켜서 냉증을 개선시키는 혈자리로 되겠습니다. 옛말에 속이 따뜻해야 손발이 따뜻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족삼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족삼리를 자극하면 속도 따뜻해지고 손발도 따뜻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의사에 보면 족삼리는 보허, 거한, 온중의 요혈입니다. 족삼리는 지압봉으로 깊게 해서 5초간 역시 5회 정도 반복하고 양쪽 모두 지압해 줍니다. 스티커 뜸도 하루 1에서 2회, 1회 3에서 5장 정도 반복합니다. 일본의 속담 중에 족삼리의 뜸을 뜨지 않는 사람과는 여행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足三里に急を吸えないものとは旅をするな。 그만큼 족삼리는 하체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네 번째, 삼음교혈입니다. 삼음교는 안쪽 복숭아뼈 위에서 3촌 떨어진 거리입니다. 삼음교혈은 안쪽 복숭아뼈에서 위쪽으로 3촌 떨어진 거리만큼 있는데요. 경골 바로 뒤쪽입니다. 비경, 간경, 신경 이 3경이 교차하는 혈자리에서 삼음교입니다. 삼음교 효능은 하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복부, 다리 냉증에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비뇨생식기, 전립선 질환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경우는 자궁 질환에 특히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비신이 환하고 배가 찬 경우의 치료 혈자리로 하초냉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지압법은 지압봉을 이용해서 1회 5초 정도 5회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자극을 하면 됩니다.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자극하면 되는데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 삼음교가 반응점이자 치료점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나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압을 하게 되면 점차 통증도 줄어들고 컨디션도 회복됩니다. 뜸법은 역시 스티커 뜸을 하루에 1, 2회 정도 1회 3장에서 5장을 반복합니다. 제가 제 삼음교의 뜸을 떠보겠습니다. 뜸은 무연뜸이 있고 유연뜸이 있는데 눈에 잘 보이라고 연기가 나는 유연뜸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뜸이 타들어가겠죠. 유연뜸을, 연기가 나는 뜸을 뜰 때는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방문이나 창문을 모두 닫고 이렇게 뜸을 뜨게 되면 연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연기가 호흡기에 초미세먼지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는 상태에서 뜸을 뜨시고요. 지금 이 정도 타니까 약간 따뜻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뜨거운 자극이, 이렇게 날카로운 자극이 오면 참지 마시고 바로 떼셔야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지금 느껴지는데요. 이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면 그때 뜸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다 탈 때까지 놔두면 수포가 생기는 화상, 이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따끔거리는 자극이 있는데요. 그럼 떼겠습니다. 쑥진이 약간 묻어났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무연뜸을 떠보겠습니다. 무연뜸은 연기가 안 나는 뜸인데요. 그 자리에다가 동일하게 붙였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죠? 근데 뜸은 계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호흡기 건강에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도 무연뜸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무연뜸을 이제 바로 붙였는데요. 이 무연뜸을 구하다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 위에다가 이 뜸을 붙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자극이 좀 약하다고 할까요? 화상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효과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이 스티커를 안 쓰고 바로 붙여서 뜨거우면 바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격자로 된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고 그 위에 뜸을 뜨시면 화상으로부터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무연뜸도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정도에서 따뜻한 느낌이 있네요. 기다리시다가 따끔거리는 자극이 오면 그때 무연뜸도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여성의 경우 자궁질환, 또 하복부 냉증에도 도움이 되고 남성의 경우 비뇨생식기 질환, 전립선 질환 등에도 좋습니다. 따가운 느낌이 납니다. 따가운 느낌이 나면 이때 더 참지 마시고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제거를 하시고 이 보이시죠? 이만큼 남아 있을 때 따끔거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도 계속 이제 타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간혹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섯 번째, 양보혈입니다.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위로 4촌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양보혈은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4촌이 떨어진 거리니까 2촌, 2촌. 이 부위가 바로 양보혈입니다. 얘가 양보혈인데요.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3촌 떨어진 거리. 여기가 이곳이 바로 현종혈, 절골혈이라고 하죠. 절골혈에서 1촌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현종, 즉 절골에서 약간 앞쪽인데요. 방향이 약간 앞쪽이죠. 그래서 이 부위가 바로 양보혈이 되겠습니다. 족소양 단경에 위치합니다. 양보혈의 효과는 양을 돕는다는 의미가 혈자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나 발의 냉증, 하지 무력감, 양기를 보조하는 혈자리입니다. 지압법은 강하지 않게 지압봉으로 5초씩 5회 정도 반복합니다. 역시 스티커 뜸이 있으면 하루 1, 2회 정도, 하루 3장에서 5장을 반복합니다. 이 양보혈은 발 냉증이 심한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수족냉증은 중심 체온이 낮아서도 생기는데요. 그때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특히 아랫배 배꼽 아래로 기혈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기혈은 배꼽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1.5촌 떨어진 곳이 바로 기회혈입니다. 이곳에 핫팩을 붙이면 전신의 냉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 보면 붙이는 핫팩 있죠. 그래서 속옷에 붙이는 핫팩을 붙여놓으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손발도 따뜻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는
뭐 한 군데만 뜨는 게 아니라 뭐 다리 쪽이라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집에서 뜰 때 세 군데를 동시에 뜨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뜸들이 있거든요. 뜸을 이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삼음교 붙여주고 족삼리도 붙여주고 양보열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시면 뜨뜻해지겠죠. 뜨끈해집니다. 이게 이제 타 들어가서 따끈거림이 나타나면 이렇게 제거를 하고 또 새롭게 불을 붙여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송냉증에 좋은 혈자리 탑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손바닥을 이렇게 자주 비벼주고 잼도 자주 하시면서 아랫배도 따뜻하게 하고 대추, 생강차 등도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혈자리들을 치압하고 뜸을 뜬다면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잘 이겨내시고 수족냉증 없이 겨울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동안의 지압신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